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 추방 유해 청소년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사면 요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된 추방 유해 청소년 75만 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구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개혁파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추방 유해 청소년들을 위한 사면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 첫날 추방 유해를 포함해 오바마 대통령의 모든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75만 명에 달하는 다카 청소년들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일 NBC 방송 등 언론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추방 유해 청소년 75만 명을 구제할 수 있는 사면령을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발동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 롭그렌 연방 하원 의원은 이미 미국의 일부가 된 청소년들이 트럼프 당선으로 공포에 질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 이민개혁파 루이스 귀티에레즈 하원 의원도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며 추방 유해를 받은 서류 미비 청소년들을 사면해 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이후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혐오 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20일 법률 지원 기금 설립 계획을 발표하며 법률 상담은 물론 변론 서비스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번 법률 지원 기금 설립 계획은 대선 이후 급증하고 있는 혐오 범죄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외에도 주 경찰에 혐오 범죄 전담반 시설을 지시하고 현행 인권보호법 적용 대상을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로 확대시키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지원 기금은 이민자 관련 복지와 지원 전담 부서인 새 이민자실에서 운영을 맡고 대학과 전문 로펌, 각 법조계와 권익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운영을 지원합니다. 기금은 혐오 범죄 피해자나 각종 차별 행위를 당한 이민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변론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이번 법률 지원 기금은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혐오 범죄나 차별 행위 등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 상담부터 필요한 경우 변론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입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 측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돕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탈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취임한 첫날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고 공정한 양자 무역 협정을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21일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 법을 바로 세우고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날 할 수 있는 행정 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정권 인수팀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 분야에서 TPP,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미국의 잠재적 재앙이라고 보고 탈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하지만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돌려줄 공정한 양자무역 협정을 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우선이라는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를 진행할 것이라며 애국자들로 구성된 내각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12개 국가가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 영내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협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유세 기간 TPP 탈퇴를 공언했으며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도 TPP 폐기를 취임 100일 내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트럼프는 또 미국의 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들을 철폐해 고소득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뉴욕 한인회는 동포사회 중지를 모아
한인사회 바로 세우기 위원회를 출범시켜 앞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을 시작으로 예고됐던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데 대한 동포 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민사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인회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어프로브 받은 우리 지난 33대 회계 공금 유용, 회계 부정 공금 유용에 대해서 횡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한 오늘 기자회견에서 뉴욕 한인회는 현 집행부 교체와 상관없이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 소송과 관련된 재반 활동을 담당할 한인사회 바로세우기 위원회에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한인회 건물이나 또는 한인회 공금에 관해서 어떤 기준 없이 판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 변호사님을 모시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목표로 저희가 실행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의 민경원 전 뉴욕 한인회 회칙 재정위원장, 부위원장의 문용철 롱아일랜드 한인회장과 이세목 전 뉴욕 한인회장 등 한인사회 각계 인사를 망라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오픈 마인드로 제가 조사에 임할 거고 조사 결과 그 사실에 따라 프로코스는 그때 가서 좀 더 중점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하게 됩니다. 한인사회 바로세우기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민승기 전 회장의 공금 횡령 등 법률 공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8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선거 세칙 중 주요 사항을 알리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운영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제28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선거를 앞두고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발표하며 선거를 마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11월 18일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선관위원장이 인준이 됐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관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신문 지면을 통해서 선거 공고가 나갔고요. 그 선거 공고에 나간 그거에 따라서 또 선관위 운영 세칙을 따라서 누가 보아도 가장 공명하고 정대하게 또한 깨끗하게 그렇게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입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당선 무효될 경우 공탁금 3만 달러에서 실제 선거 비용을 제하고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공탁금 세칙이 개정됐습니다. 입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전직 회장단의 추천으로 단독 후보를 결정하고 선관위의 후보 검증과 이사의 의결을 거쳐 당선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또 전직 회장단의 추천에 의한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선거 관련 비용이나 선관위 활동비는 당선자가 부담하는 내용 역시 세칙에 추가됐습니다. 한편 28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 마감은 내달 7일 오후 5시까지이고 선거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내년 1월부터 미드타운 터널의 현금 통행료 부스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뉴욕주는 이번 조치로 연간 21시간의 통행시간 단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0일 이지패스 이용자들에게 미드타운 터널과 휴캐리 터널에서 내년 1월부터 현금 없는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 시작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내년 말까지는 MTA가 관리하는 모든 교량과 터널로 이를 확대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는 각 교량과 터널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교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이지패스 사용자들은 계속 이를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교량과 터널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번호판을 스캔해 차량에 등록된 운전자의 집으로 통행료 납부 고지서가 배달됩니다. 또 MTA 웹사이트에서도 차량 정보와 이용 기간을 입력한 후 그 기간 통행료를 크레딧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조치로 연간 21시간의 통행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배기가스와 휘발유 값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구입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이지 패스 온 더 고는 각 브릿지 톨 현금 차선과 페이오매틱 등 뉴욕시 소매업소에서 $30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뉴욕주 전역의 고속도로와 로컬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한 운전도 감시합니다. 추수감사절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주 전역 고속도로와 로컬도로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 운전 중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한 운전도 감시할 방침이라고 주 경찰은 밝혔습니다. 주 경찰은 이번 연휴 기간 모든 운전자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히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단속의 목적이라며 운전 중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모든 동승자들이 안전벨트를 반드시 맸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주 경찰은 추수감사절 연휴 음주운전과 부주의 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해 218명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과속운전으로 5,910장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부주의 운전이 732건, 무보호법 위반도 204건이었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19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이 중 8명은 음주운전, 7명은 과속운전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를 관할하고 있는 109와 111경찰서는 23일 뉴욕 한인사법경찰 자문위원회 등 커뮤니티 단체들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아은행이 감독당국의 행정 제재에서 벗어났습니다. 은행 측은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다가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노아은행은 어제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펜실베니아주 은행국으로부터 2014년 10월에 받은 행정 제재 명령이 공식 해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이 공개한 행정 제재 해제 명령문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1월 8일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은행국은 11월 18일 각각 행정 제재를 해제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노아은행 김영만 이사장은 은행 감독 기관들로부터 받은 행정 제재 명령이 해제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은행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은행과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흥수 행장은 이번 제재 해제가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동포사회에 더 도움이 되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아은행은 이번 행정 제재 해제를 계기로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그동안 제약이 있었던 지점망 확충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오토쇼가 열리고 있는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에 행사에 참가한 차량이 무리한 운전을 시도하다 보행자에게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오전 컨벤션 센터 인근 1201 사우스 피게로아 스트릿에서 오토쇼의 테스트 차량인 빨간색 피아트가 갑자기 보도로 돌진해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상자들의 상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사고 당시 시범 운행 중이던 피아트 차량이 무리하게 커브를 돌다 속도를 못 이기고 보도로 돌진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LA 국제공항이 가장 붐비는 공항이 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여행 전문 사이트 오비츠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미 전역에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으로 LAX를 꼽았습니다. 오비츠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LAX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8% 증가한 23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X와 함께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과 애틀란트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도 전국에서 많은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전미자동차협회 AAA는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예상 이동 인구는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수준인 4,870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강제로 결혼하는 소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정 형편이나 관습 때문이라는데 어린 소녀들의 고통이 큽니다. 방글라데시의 한 시골 마을,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13살 비즐리 양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25살의 낯선 남성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I didn't want this wedding. I agreed under one condition, that I would continue my studies after marriage. 하지만 돈을 주고 신부를 데려간다고 생각하는 예비 신랑 샤말은 비즐리를 더 이상 학교에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When I come home, she can cool me down and relieve me of my tension. 1년 전 12살 때 결혼한 마제다 양도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등 떠밀려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 2년 차인데 남편과 눈을 마주치기도 겁이 난다고 합니다. He grabs me all of a sudden when I'm sleeping. Then he attacks me. 인도에는 10살도 안 된 소녀를 결혼시키는 마을도 있습니다. 앳된 모습의 사비타 양은 2년 전 7살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सिंदूर ऐसा क्यों लगाता है उसको? शादी. 태국에서는 남녀 쌍둥이를 철부지 나이에 서로 결혼시키기도 합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쌍둥이로 태어난 만큼 일찍이 인연을 맺어줘야 집안의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나이에 결혼한 소녀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출산입니다. I can well tell when we see them. It's really hard to tolerate the smell. Worst case would be they die. I mean, many are dying. 초중고생 나이에 강제 결혼에 고통받는 여성이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7억 명을 넘는데 이대로 두면 오는 2050년엔 1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 신고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제출한 여권법 개정안은 분실 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을 분실을 신고한 때로 수정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여권 분실 신고 이후 새 여권을 발급받을 때까지만 효력이 정지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제조업의 대표격인 제너럴 일렉트릭이 커네티컷주 본사를 매각하고 보스턴으로 이전합니다. GE는 커네티컷주 페어필드의 글로벌 본부를 인근의 세이크리드 하트 대학에 $3,150만 팔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GE의 본사 이전은 보스턴과 매사추세츠주가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에서 매월 팔리는 기존 주택의 수가 2달 연속 증가한 것은 물론 최근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 10월 기존 주택 판매량이 연간 환산 기준 560만 채로 한 달 전보다 2.0%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주택가격 중간값은 $23만 2,20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0% 오르며 56개월 연속 전해에 비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시내 공립중학교 입학 신청서 접수가 다음 달 1일 마감됩니다. 입학 신청서는 우편으로 각 가정에 배달됩니다. 이번 주까지 입학 신청서를 받지 못한 가정에서는 자녀가 재학하는 초등학교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신청서는 등록 사무국에 제출하면 되고 접수 마감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 예상됩니다. 추수감사절인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리겠고 한 차례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맑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